안녕하세요, 데니얼입니다. 오늘은 Nothing Ear One이라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 처음 들어보시는 브랜드일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알아보니 중국의 스마트폰 브랜드인 원플러스의 그 창업자 중에 한 명 칼페이가 나와서 영국에서 브랜드 협업으로 새롭게 만든 음향기기 브랜드입니다. 첫 번째 모델 제품이고요. 블루투스 5.2 코덱을 사용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가격이 12만원에서 3만원 사이더라고요. 온라인 가격이. 그런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언박싱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제품 포장 박스부터 소소한 액세서리까지 이런 그 박스 패키징에서도 보면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 제품군 중에서는 패키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구성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그 같은 계열의 무선 이어폰이 가지고 있는 충전 케이스, 그 다음에 USB-C 타입의 충전 케이블, 그리고 여분의 이어팁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장착으로 M 사이즈 이어팁이 이어폰에 끼워져 있고요. 여분의 이어팁으로 스몰 사이즈와 그 다음에 라지 사이즈의 이어팁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소재인데 굉장히 부드러운 탄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어보드도 보시면 이어보드 팁이 좀 하드한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소프트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이 Nothing Ear One은 굉장히 부드러운 이어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북과 그 다음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코드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QR코드북 쪽에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맞추시면은 설치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아니면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iOS 앱 스토어에서 Nothing Ear One을 검색을 해서 별도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사용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자세한 거는 이제 영상에도 더 많이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북에는 그렇게 많은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서 한번 훑어보시는 정도로 정독을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Nothing Ear One은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그런 그 창업자가 만든 음향기기 브랜드여서 음향기기 회사가 만든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무선 이어폰과는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Nothing Ear One 이어폰은 모빌리티 라이프를 기반으로 만든 무선 이어폰이라는 것을 좀 사용하면서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일반적인 음향기기 회사에서 나온 이어폰과 무엇이 다른지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음향기기에서 만든 이어폰이 아니라 애플이나 삼성이 만든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와 같은 그러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이어폰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볼까요? 디자인을 보면 투명과 반투명 소재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을 줍니다.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이죠. 측면부에 지금 하얀 버튼은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이고요. 그 옆에 USB-C 포트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USB-C 타입 케이블이 너무 짧아요. 아마 대부분의 블루투스 이어폰들은 다 이렇게 짧은 케이블을 주는데요. 비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길고 고속 충전 케이블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어링은 아이폰이나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이나 한번 연결되면 네트워크 지속성도 되게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연결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케이스를 열거나 이어폰을 끼웠을 때 곧바로 연결되는 페어링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대중화시킨 거는 애플의 에어팟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이 나온 이후로 우후죽순으로 유사한 디자인과 스타일의 이어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Nothing Ear One은 좀 다른 그런 독특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투명과 반투명의 소재, 그 다음에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굉장히 유니크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라이트와 레프트를
컬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포인트가 우측 이어버드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포인트, 드랍 포인트가 되어 있는 이어버드가 좌측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색으로 바로 구분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어폰 그 하나의 무게가 한쪽 좌측은 4g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우측은 한 5g 정도 나옵니다. 아마 이 오른쪽 부분에 다른 센서나 무슨 부품이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는 9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충전 케이스까지 합쳤을 때는 약 66g으로 휴대성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통화 부분도 상대방이 같이 이어폰으로 통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양질의 음질을 들려주고요. 드라이버는 11.6mm 드라이버를 채택했습니다.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챔버 사이즈는 0.3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동판은 티타늄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핀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이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티타늄을 사용했다면 좀 더 반사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실을 줄일 수가 있었겠지만 아마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그래핀 소재를 사용한 것 같고요. 디자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명 플라스틱 하우징의 그 내부가 그 기기라든가 그 기판이 패러도가 다 보이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음향기기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그 테크놀로지를 중시하는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거, 그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다음으로 배터리 성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어버드는 30mAh고요. 충전 케이스는 570mAh 리튬 이온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켠 상태에서는 이어버드는 4시간, 충전 케이스 재충전은 24시간이고요. 끈 상태에서는 이어버드는 5.7시간, 그 다음에 케이스까지 활용하면 3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충전으로 최대 1시간 10분,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한 5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10분 동안 충전 케이스에서 충전하면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 때는 8시간, 켰을 때는 최대 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규격의 무선 QI 충전 방식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무선 충전 거치대에 올려놓으시면 쉽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Nothing Ear One 전용 애플리케이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를 했지만 음향기기 회사가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를 했던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만든 무선 이어폰의 그 애플리케이션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모빌리티 중심 기반의 그 사용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5.2 코덱을 사용을 하고요. 한번 연결되면 네트워크 지속 연결성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고요. 사용하기 편하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커스터머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어버드와 그 다음에 충전 케이스의 충전 상태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설정 부분에 들어가 보면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은 허용 모드와 그 다음에 주변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일 때 라이트와 맥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이퀄라이저 부분입니다. 이게 음향기기에서는 이퀄라이저 밴드를 커스터마할 수 있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Nothing Ear One은 그 부분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제공되는 5가지의 밴드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밴드 이퀄라이저를 조작할 수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요. 기본 제공되는 5가지의 그 사운드 세팅 값도 일반적 대중적인 성향에 맞춰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환경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누구나 쉽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다크모드 지원하는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인이어 감지를 활성화시키면 이어폰을 뺐을 때 자동으로 재생되는 음원과 영상이 멈춥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연 모드는 동영상이나 그 다음에 게임을 할 때 오디오 싱크가 맞지 않는 경우에 저지연 모드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폰 찾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눌렀을 때 삐 하는 그런 비품이 나서 뭔가 다른 그 BGM을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꾸준하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는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싱 이어원은 지금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뭔가 그 모바일 회사 기반의 그러한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스처 컨트롤은 하우징을 터치를 해서 동작을 제어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길게 탭해서 설정을 바꾸는 건데요. 한 번 길게 했을 때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을 때 주변은 허용 모드로 바뀌고 또 한 번 했을 때는 끄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모드 중에서 주변은 허용 모드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주변음을 차단할 건지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주변음을 차단한 노이즈 캔슬링을 할 때 라이트 모드와 그 다음에 최대 맥스 모드를 이어폰 그 터치하는 제스처 컨트롤러로는 설정을 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어플에서만 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런 부분도 뭔가 좀 차후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퀄라이저 부분은 제가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나싱 이어원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용자 설정 사운드에 이퀄라이저를 사용을 해서 장르적인 성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적인 성향의 취향을 맞추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제스 컨트롤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3번 탭해서 이전 곡, 다음 곡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없는데 그 재생하는 음원을 일시 정지 또는 재생을 하는 부분은 더블 탭입니다. 그래서 제스 컨트롤 하우징 이어버드를 터치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3번 터치했을 때 이전 곡, 다음 곡, 그리고 2번 더블 탭 했을 때 음원 일시 정지 재생이고요. 그 다음에 길게 터치해서 홀드하는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 사운드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시연을 한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우징을 터치를 해서 길게 누르고 있으면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주변에 허용 모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한번 길게 터치를 할 때마다 변합니다. 그리고 곡 재생 부분에 있어서 제스처 컨트롤도 지금 테스트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터치가 잘 먹는지 좀 봐주시길 바래요. 더블 탭 했을 때는 음을 재생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시정지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 탭, 3번 연속을 탭하면 설정하는 거에 다른데요. 기본 설정은 우측 하우징은 다음 곡, 좌측 하우징을 연속 3번 탭하면 이전 곡을 재생합니다. 그래서 제스처 컨트롤은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크게 부족하거나 아쉽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스처 컨트롤이 너무 많으면 또 사용하기도 복잡하고 기억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일단 나싱 이어원의 그 터치 센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도가 좋아서 오작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터치하는 대로 거의 열에 한 9은 잘 기능이 동작이 됐고요. 볼륨 조절도 그게 썩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징을 쓰담듯이 밑으로 내리면 볼륨이 다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우징을 쓸어서 올리면 볼륨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아마 지금 처음 그 사용할 때 영상이어서 그런데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조작법도 익숙해지고 사용도 좀 더 능숙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음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만든 순정 이어폰보다는 굉장히 좋은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역대 강조했을 때나 그 다음에 고음 강조했을 때 이러한 그 이퀄라이저 세팅을 했을 때 확실히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음을 들려줍니다. 물론 고가의 그 음향기 브랜드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순정 무선 이어폰보다는 확실히 좋은 소리가 납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나싱 이어 1을 가지고 야외로 나가봤습니다. 보통 운동할 때 착용을 하게 되면 귀에서 많이 탈착되는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나싱 이어 1은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제 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귀가 아니라서 이어폰이 잘 빠집니다. 근데 꽤 격한 움직임을 해도 나싱 이어 1은 잘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할 때 무선 이어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도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의 그 노이즈 캔슬링 그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소니의 그 고급형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처럼 완벽하게 그 물속에 들어간 듯한 그러한 그 차음성은 아니고요. 주변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거리로 나가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 차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하철역에서 나싱 이어 1의 노이즈 캔슬링 모드와 주변 허용 모드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제가 지하철에 탑승해서 느꼈던 노이즈 캔슬링의 차음 레벨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볼륨 조절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서울선.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지하철 내부의 소음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안내방송은 지금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발음을 알 수 없지만 방송이 나오고 있다는 정도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 차음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OTT 서비스를 들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그 배경음과 그 다음에 그 배우들의 목소리 분리도가 좋은지, 그 다음에 공간감, 그 다음에 음장감, 그 다음에 현장음 사운드 분리가 어느 정도 잘 구현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넷플릭스, 그 다음에 왓챠, 그 다음에 유튜브 등의 그 동영상 콘텐츠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요즘 뭐 게임보다는 어떻게 OTT를 더 많이 시청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저지연 모드가 있긴 한데요. 저는 뭐 저지연 모드를 사용할 정도의 그 싱크가 맞지 않는 현상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네트워크나 와이파이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뭐 과열된다거나 아니면 트래픽이 걸려서 프리징 현상이 일어날 때를 제외하고는 별로 경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싱 이어 1은 음악뿐만이 아니라 동영상 콘텐츠의 영상, 그러니까 영화의 사운드를 즐기는 데에도 크게 부족함이 없었던 꽤 좋은 음장감을 들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으로 총평을 하자면 스마트폰을 제작했던 사람들이 만든 무선 이어폰이어서 그런지 스마트폰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 다음에 음향기기 브랜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을 잘 보완해서 만든 이어폰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어팟이나 갤럭시 버즈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출시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갖추고 있지 못한 음질 부분, 이런 음질 부분은 확실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동성은 좀 갖추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절충안으로 나온 이어폰이 바로 나싱 이어 1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12만원에서 13만원대인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것도 주변을 허용 모드를
반영하는 확장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IPX4등급의 방수 등급이 적용되어 있어서 아웃도어 환경에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꽤 가성비가 좋은 스마트폰 환경을 위한 블루투스 이어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데니얼이었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